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꿈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극소수인 현실. ごめんね。ねえねえ、タレントになんない？ねえ、君可愛いからさ、絶対タレントになれるからさ。じゃあ行こっか。 연예인 해볼래? 라는 말에 혹한 이 여성은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AV 배우 아오이 소라입니다. 한창 땐 휴지력에 관계없이 이름 정도 날 정도로 유명했고 영화의 개봉 시기인 2007년은 그녀의 전성기였으므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인물의 유명세로 암시해버리는 재밌는 연출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도달하는 이는 극소수고 그 외의 대부분은 한숨을 쉬거나 술에 찌들어 살거나 일찍 인생을 마감한다. 세상 암울한 나레이션으로 시작한 이 영화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別れよ生きてるのがつまんなく思えたから死にたくなる 문화, 시대에 관계없이 사랑은 늘 높은 평가를 받아온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마음을 준 상대에게 최악의 말을 듣고만 주인공 쇼. 저작권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화는 TV를 이용해 분위기를 띄우며 마음의 소리를 표현합니다. 이 이별 통보에도 마찬가지로 TV가 활용되는데 別れよ 이런 재밌는 연출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니 나중에 직접 관람하실 때 참고하세요. 여친, 아니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녀는 걱정 어린 질문을 남기는데 これから何して生きていくの 여기서 화면이 전환되면 노래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저작권 때문에 무음 처리하겠습니다. 마치코! 실현의 고통을 신비한 화살을 발사하며 달래던 주인공의 집에 불쑥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俺には2つ年上のマツコっちゅう名前の姉がおって、それが3日前公園で死んどるところを見つかったっちゅうて。 오프닝에서 죽어있던 요분이 바로 마치코입니다. 화장까진 끝냈지만 내려가봐야 하니 근처에 사는 쇼에게 아파트 정리를 부탁하러 온 것이죠. 노이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는 どっちにしてつまらん人生だ。 여친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씁쓸해지는 쇼. 마치코는 53세의 나이로 발견 당시 전신에 심한 폭행 흔적이 있어 살인사건으로 추정. 아파트는 쓰레기 봉투로 가득 차 있고 그마저도 편의점 도시락과 술병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대우받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시시한 인생이었던 아버지의 평가가 모욕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호기심도 잠시 불평에 차 쓰레기를 치우던 쇼는 마츠코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망 시의 모습과 동일인물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そりゃ4日前に死んじまったこの部屋の住人が書いたもんだぜ。社会のルールもご近所迷惑。 문신이 인상적인 이 이웃의 이름은 오쿠라 슈지. 마츠코의 옆집에 살고 외모와는 안 어울리게 묘하게 싹싹함. 숨겨왔던 나의 운동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건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미래의 이야기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마츠코의 방에는 아이돌의 사진이 있는가 하면 수상한 야쿠자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합니다. 教師だよ。もともとは中学校の先生で歌が上手で人気者だったらしい。 그런 마츠코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나? 그 첫 번째 이유. 수학여행 중 매점 금고에서 돈이 사라지고 마츠코 반의 학생인 류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내 학생이 그럴 리 없다며 누명을 벗기려는 마츠코. 학생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신중히 단어를 고르는 세심함까지 선보이죠. お金を取ったのはリュウ君なの？もちろん私は信じてる。先生も一緒に行くから旅館の人に言うの。 ラミ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건 류지. 훔쳤으면서. 그 순간 좋은 생각이. 우선 내가 갚아주고 가게엔 대신 왔다고 말하자. 근데 돈이 모자라네. 어떡하지? 일단 빌리고 바로 돌려주면 되잖아? 호미로 막을 걸 R9200으로 막으려는 마츠코. まず本人がここに来てきっちり謝るべきだろう。待ってください。違うんです。何がちゃんと。
몸이 아픈 동생 때문에 늘 근심 걱정에 쌓여있던 아버지가 걱정되었던 마츠코는 여기까지였다면 꽤 훈훈한 미담이 되었겠지만 문제는 마츠코가 이 원패턴 기가를 1절, 2절을 넘어 뇌절까지 우려먹었다는 겁니다. ふざけるな。結局私の努力は全て徒労で 이후 궁지에 몰리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후유증이 생긴 마츠코. 마츠코에게는 이것 외에도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데 とにかくこの場を終わらせたい早くお風呂に浸かりたいと私が取りました任せしたんです 갈등 상황 그 자체를 불편해하는 나머지 어떻게든 순간을 모면하려는 처세술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령 川尻先生。胸を見せなさい。いいから見せるのです。今すぐ。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넘어갈 정도로 말이죠. 어찌어찌 상황을 수습하고 세옹지마라고 하던가요? もしよろしければ今度の日曜日ボーリングで 마츠코는 동료 교사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됩니다. 동생인 쿠미와 함께 설레는 마음을 나누지만 몸이 아파 외출도 할 수 없는 쿠미 생각은 하지 않냐는 아버지의 일갈. あんたなんか 정말로 인생은 세옹지마죠. 안타까운 건 마츠코와 쿠미는 우애가 깊은 자매이며 몸이 약한 아이를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마냥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사랑을 했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관계가 망가진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학여행을 마치고 출근한 마츠코의 앞에는 여관 일과 동료 교사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일이 더해져 문책을 당하게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방법은 売店のお金を盗んだって名乗り出てちょうだいあなたが黙ってると先生がお金を取った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인 류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 그런데 류는 의외로 순순히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생각을 고쳐먹은 걸까요? 僕は金なんか盗んでいません。自分の罪をかぶってみんなの前で金を取ったと言えって脅かされたんです。 Not everybody, and I'll tell you this, not everyone is awful. 당신은 틀렸어, 머레이. 결국 직장에서도 잘리고 쿠미와 다툰 끝에 비자발적 독립을 하고 마는 마츠코. 회상이 끝나고 시점은 쇼에게로 돌아오는데 이때 마츠코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의 얼굴을 때린 뒤 사라지는 사내.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신약성서 한 권이 떨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의문스러워지는 마츠코의 일생. 다시 회상으로 돌아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회한 마츠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作家の卵よすごく才能があって優しいの 이 또한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의 주요한 관람 포인트입니다. 마츠코는 사랑을 할 때마다 헤어스타일, 성격, 옷차림 등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노래의 분위기, 가사는 그 시기의 마츠코의 심리를 투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단순히 챕터 전환뿐만 아니라 노래의 유무, 노래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부연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재밌는 감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때 마츠코의 안대에는 이런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몸이라도 팔라는 말에 정말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지만 차마 그것만은 하지 못했던 마츠코는 결국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된 거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돈을 쥐어주는 동생.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란 소리를 듣던 남자친구는 이제는 재기불능까지 떨어진 상태. 가게는 언제 나가냐며 화를 내던 그는 돈을 보자 태도를 바꿉니다. こんな面で弟に会ってそれで金まで借りたのか 갑자기 화해 모드에 들어섰는데 화해엔 역시 교미만한 게 없죠.
그날 밤 야메카와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その瞬間、人生が終わったと思いました。 얼럭키 이현우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마츠코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화풀이를 마츠코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남이라도 탓해야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유 없는 폭력과 욕설에도 마츠코는 한결같이 야메카와를 위했고, 그런 마츠코가 그를 위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책임감 내지는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페인이 된 걸까요? 그렇다기엔 러닝타임이 꽤 남았죠? 조금 더 지켜봅시다. 私は岡野武雄の愛人になったのです。 야메카와의 동료 작가 오카노의 연인이 된 마츠코. 이 관계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오카노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奥様ですか? 부인의 얼굴을 보고 이 여자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확신하지만 애시당초 오카노는 마츠코와 깊은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메카와에게 느끼는 열등감을 그의 여자를 취함으로써 메워보려 한 것이죠. 그렇게 짧은 외도는 끝이 나게 되는데 오카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君をあまりにも抱きすぎた。正直君の体はすごく良かったから。 이 말에 모티브를 얻은 마츠코는 풍속업소로 향합니다. 야메카와 오카노라는 대상이 있었던 앞장과는 다르게 이번 장에는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풍속업소에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때의 마츠코는 사람 대신 적게는 돈, 넓게는 커리어를 사랑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父の望む学校へ行き、父の望む職業を選び、父の理想の娘になろうと努力しました。 교사도 상당히 훌륭한 직업이었지만 마츠코가 원해서라기보단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면 기분 좋은 끝은 아니었으나 오카노의 말에서 적성을 발견했고 야메카와 오카노 두 사람을 거치며 사랑의 염증을 느낀 그녀가 삶을 살아갈 동력으로 다른 것을 쫓게 된 셈이죠. 어깨 톱을 찍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지만 그녀의 성실함과는 별개로 시대에 뒤처져 버리며 커리어는 거품처럼 사그러듭니다. 우유 쇼크로 종이가 부족해진 사회에서도 휴지를 탑처럼 쌓을 수 있는 마츠코지만 휴지가 외로움을 채워주진 못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 아버지의 일기를 보게 되는 마츠코. 표현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 아버지도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했음을 알게 되었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는 마츠코. 도피성으로 새로운 남자 프랑키를 만나고 복장이 모두 바뀌지만 이번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멀어지면 어디라도 좋았을 뿐 이 남자를 사랑하진 않은 거죠. 포주인 그와 함께 성매매를 하며 반년 가까이 보냈지만 너무 늙어서 쓸모없어졌다는 이유로 배신당하고 그녀의 돈도 주지 않자 다툼 끝에 죽이고 맙니다. 이때 배경인 TV에선 유리겔라가 나오는데 유리겔라는 초능력자를 자칭했던 사기꾼으로 유명하죠. それでもまだ私の体は生きようとしていました。 한편 슈어는 전 여친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人間の価値ってさ、何をしてもらったかじゃないよね。何をしてあげたかってことだよね。 슈에게 심한 말을 했다며 인간의 가치란 뭘 받았냐가 아니라 뭘 해줬냐에 달렸을 거라 말한 전 여친은 선행으로 갚아나가겠다며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버립니다. 우즈베키스탄? 어찌 보면 가족과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남자와 떠난 마츠코처럼 자신의 잘못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는 셈입니다. 심란한 마음을 성교육으로 달래보는 쇼. 어찌나 학구열이 높았던지 성교육 강사가 꿈에 등장하는데 꿈이 아니었네요. 이들의 정체는 앞서 기웃거리던 야쿠자무리입니다. 何それ私のデビュー作じゃねえかうわ
공개 처형을 당하는 쇼. 알고 보니 이 누님은 마츠코와 감옥 동기였습니다. 마츠코는 살인 후 자신을 사랑해준 것은 야메카와뿐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메카와가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면 오사무가 자살했던 다마가와에서 죽으면 그를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水がこの辺りは上流の水上が閉じられて水がほとんど流れてこなくなったんだ。 일전에 죽였던 프랑키가 미남의 근육질이었지만 인성이 쓰레기였던 탓일까요? 다소 눈, 코, 입이 자유분방한 남성의 착한 면에 끌리게 된 마츠코. 남자의 곁에서 현모양처 같은 여성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감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많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 돈, 커리어. 하지만 마츠코에게는 그 모두가 원동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뭘 위해서도 누굴 위해서도 살지 않아도 된다면 그녀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기르며 출소일만을 기다리는 마츠코. 한 가지 짚고 넘어갔지만 이 파트에는 짧은 곡이 별도로 하나 더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가 감방으로 잡혀가고 바로 What is Life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랑의 대상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잡혀가기 전엔 정말 이발사와 사랑에 빠졌다면 감옥 안에선 살아갈 원동력을 얻기 위한 사랑을 하는 셈이죠. 영화에서도 이를 뒷받치는 묘사가 나옵니다. 一緒に暮らそうと誓い合いました。面会に来たことは？いえ、一度も。 상상 속의 이발사도 점점 더 미남이 되어가네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복선을 깔 정도면 이들의 결말이 아름다울 리 없겠죠? 와, 그래도 이건 좀... 시작부터 주인공 죽여놓은 거? 그럴 수 있죠. 학생한테 배신당해서 학교 잘릴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성추행도 당할 수 있고 집에서 천대받아 쫓겨나고 부모 첫사랑이 호로 잡놈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게 열등감 정찬우의 유흥업소 퇴물행, 양아치 살인, 타이타닉이라니. 아니 감독님 도대체 왜 이래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계속 가봅시다. ただいま。 마츠코. 백조를 꿈꾸지만 눈을 떠보니 어느새 까마귀 신세. 그렇지만 두 번 살 수 없는 것이 인생. おとぎ話なら残酷すぎるぜ。 다행히도 감독이 봐도 너무 굴린다 싶었는지 마츠코는 감옥 동료 메구미를 만나게 됩니다. 절친이 되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이들. いろんな話をしたよ。 메구미가 첫 AV를 찍은 후에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잠시. やっぱり帰るわ。 이날을 기점으로 마츠코는 점차 메구미와도 소원해집니다. 여전히 마츠코가 무엇 때문에 자신과 멀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메구미. 찐은 찐을 알아본다고 쇼마는 마츠코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同じように見えても沢村さんには旦那さんがいて生きる目標とかちゃんとあって 비록 감옥도 다녀오고 AV 배우라는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어도 가족도 있고 목표도 있는 메구미에 비해 마츠코는 가족도 목표도 없었다는 것. 그 때문에 곁에 있는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커져서 점차 메구미와도 연락을 끊게 되었을 거란 거죠. 店辞めたってどういうことだよ、まっちゃん。この人とだったら地獄でもどこでもついてく。 마츠코가 지옥이라도 함께 갈 거라고 말한 이 남자는 누굴까요? 龍です。龍陽一です。覚えてませんか? 짜잔! 야쿠자가 된 류였습니다. 마츠코를 바래다주며 근황을 듣게 되는 류. ねえ教えて。
修学旅行でお金を盗んだのは俺です。嫌いよ雨。 에이 설마. 아 이건 너무 같다. 응 감성 부분 깔지 마.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경고했어. どちらも地獄なら 혼자인 게 싫어서 시작한 사랑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습니다. お願いだから危ないことしないで。もしあなたが 한 번 시작된 폭력은 방치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一人ぼっちよりはマシ。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간호를 해주는데 이때 메구미가 방문하죠. 지옥 드립을 치며 메구미를 돌려보낸 뒤 もう二度とヤクザをやめろなんて言わない。あなたが極道なら私は極道の女になります。 잠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셨나요? 이미 류와 연애를 한 지 한참 지났지만 마츠코의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메구미와 어울리던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풍속점, 프랑키, 메구미 꼭 연애가 아니어도 마츠코가 심경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반드시 바뀐 점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헤어스타일의 변경은 야쿠자의 여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따은 머리로 변경되는데 즉, 이 선언 이전에는 외로움을 달래려 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나 아직 류로 인해서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저 지금까지의 삶이 지옥과 같았으니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문자 그대로 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竜に言われよくわからない店でホステスとして働きよくわからないものをよくわからない国の人に渡したりもしました。丸山町の若葉ってホテルだ。私はこの上なく幸せでした。 그리고 환상의 꽃길을 걷게 되는데 이 꽃길은 오카노의 챕터에서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염세적인 톤의 영화 중 유독 이질적인 동화 감성의 장면인데 오카노와도 불륜관계였음을 생각해보면 마츠코가 현실 도피를 할 때 펼치는 극한의 행복회로라고 봐야겠죠. 이를 증명하듯 이때 얻은 다리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마츠코는 이후로 계속 절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한 영화에서 다른 인물에게 굳이 비슷한 장면이 들어간다면 그건 비슷한 결말을 맞을 거란 복선에 해당합니다. 즉 류와의 관계 역시 썩 아름답지 못한 끝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절뚝이며 도착한 여관. 류는 혼자 이불 속에서 감튀를 먹느라 얼굴이 케찹 범벅인 상태였습니다. 組の金爆死につい込んだらバレちまってとにかく逃げてきた。 류, 너란 녀석 이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정말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쓰레기구나. 입구에는 이미 야쿠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둘은 자결을 결심하는데 그렇게 징역을 살게 된 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생각뿐인 둘은 각자 결심을 하는데 私がマツコにしてやれることはただ一つ。ただ一つマツコに会わないこと。彼を待ち続けること。 이전엔 죄수로서 사랑을 했다면 이번엔 감옥 밖에서 홀로 사랑을 하게 된 마츠코. 마침내 세월이 흘러 류는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おかえり。待ってたのよずっと。リュウ君のこと。 영화의 시작, 마츠코가 중학교 교사를 하던 때는 23세, 1971년입니다. 류에게 얻어맞는 시점이 1988년의 40세죠. 류가 감옥에 간 시기가 영화상에 언급되진 않지만 굳이 시기를 특정할 수 있게 보여준 구명줄 없는 첫 우주 유영이 1984년이니 류의 징역 생활은 대략 4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 사랑만을 쫓아온 이 여인은 17년 동안 수감 생활에 8년, 류를 기다리며 4년, 도합 12년간 짝사랑을 한 겁니다. 이발사야 짧은 인연이었고 수감 생활을 견디기 위한 일방적인 기대였다고 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류를 품어냈음에도 그녀가 받은 것은 뜨거운 사랑이 아닌 주먹이었습니다. 평생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류는 마츠코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방황 끝에 다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류의 마음을 잡아끈 말은 神は愛である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합니다. 미운 적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의 사랑입니다. 許されざる者はいるし愛する 류는 마츠코야말로 자신의 신이었다며 눈물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출소한 세상엔 더 이상 마츠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츠코가 없는 세상에 미련이 없는지 오히려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류. おばさんを殺したのはあの人じゃありません。分かってる。事情聴取したいだけだったのに、バカ。 류가 아니라면 누가 마츠코를 죽인 걸까요? 그 전에 마츠코는 왜 폐인이 되었을까요? 죽기 하루 전날 메구미와 만난 것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사건의 전말은 직접 확인하세요. 2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리뷰는 별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Hold up, baby. I can't sit beside you while you're going on about your simple life. Nothing left you thinking that maybe you're not different.